안녕하세요. 재준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장애 아동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집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준이는 외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준이가 혼자라서 그런지 제가 재준이한테 되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치료도 보다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었어요. 재준이가 왜 외동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재준이가 태어나고 5개월 정도쯤에 제가 둘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둘째가 제 뱃속에서 7주 정도가 지났을 때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산 당시가 재준이가 6개월이었어요. 근데 6개월이면 아이가 진짜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 직후에 다음 날부터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4시간 동안 계속 독박으로 육아를 했습니다. 애는 계속 울고 수유도 해야 되고 막 이유식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놈의 새끼가 밤에 잠도 안 잤어요. 통잠도 안 자고. 그래서 정말 어떤 정신으로 막 그 시절을 견뎠나 정말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이 되게 통째로 그 한 1년 정도가 강제로 제 머릿속에서 되게 삭제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유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5년 넘게 현재까지 되게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재준이는 재준이의 부모의 피임과 재준이 부모의 자녀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외동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재준이는 외동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재준이한테 형제를 만들어주길 권유했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장애 엄마가 장애 아이 단 한 명만 키우면 장애라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가 되게 우울해지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게 댓글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을 주제로 제가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계속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한 2주 넘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평은 어떠냐면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사람들은 둘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고민해 볼 법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견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재준이 아빠는 둘째를 원해요. 하지만 저한테 되게 강력하게 둘째를 낳으라고 푸시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약간 몸이 비리비리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되게 큰 짐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재준이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둘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게 돈이에요. 현실적인 벽은 돈인데 경제적인 게 되게 많이 부담이 돼요. 현재 재준이 치료도 치료지만 사실은 재준이가 치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요. 저희 동네를 보면은 재준이가 6세인데 재준이 또래 일반 아이들이 보통 사교육비로 100만 원 정도는 거뜬하게 써요.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뭐 영어 유치원이나 어학원 같은 데를 보내면 200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게 이 기준이 뭐 예를 들면요. 저희 동네에서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그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확진자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원을 7개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닥 다들 뭐 놀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7개씩 8개씩 가니까 다 이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동네 엄마들이. 네, 물론 지역적인 편차 있습니다.
학원 저희 동네 애들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신념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동네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제적인 부분이 진짜 많이 벽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으면 시터도 쓰고 청소 이모도 부르고 둘째 셋째 막 줄줄이 낳고 싶은데 현실이 진짜 팍팍하죠. 그리고 재준이가 꼭 발달장애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둘을 낳는다는 게 되게 고민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는 진짜 저의 솔직한 마음인데 지금 제가 만약에 둘째를 낳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째를 낳은 아이도 재준이처럼 자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커요. 그래서 사실은 재준이의 장애가 유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재준이는 그냥 자폐라는 거를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둘째도 자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늘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재준이 주변에 2명의 집이 있는데 이 2집이 자녀가 모두 다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한 집 같은 경우는 이 2명의 발달장애 아이를 모두 다 열심히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집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약간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2집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 또한 되게 재준이가 힘들고 버겁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게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힘든 강도는 2명을 키우니까 200이어야 되는데 200이 아니라 한 800 정도의 강도로 그거를 감당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둘이면 2배가 힘들어야 되는데 곱절이 더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집 같은 경우였는데요. 다른 집은 첫째 아이는 장애 아이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첫째 5살 장애 언니가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둘째 동생은 진짜 똑똑해요. 정상 아이인데 말도 이미 5살 언니보다 너무 다 잘하고 뭐든지 척척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2살 동생을 봤을 때 둘째를 봤을 때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져요. 그리고 막 둘째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우리 예쁜 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다 잘한다. 기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첫째 아이를 딱 바로 봤거든요. 근데 그 첫째 장애 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되게 그냥 무표정하게 감정 없는 눈빛으로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초점 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도 막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요, 재준이가 자폐이고 느리지만 재준이가 마음이 없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준이도 분명히 상처받고요, 속상하고요, 기쁘고 행복한 걸 알아요. 누가 자기 좋아하는지,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아이가, 내 재준이가 느린 거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100%의 확신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엄마가 절대로 뭔가를 의도하고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엄마는 첫 번째 장애 아이도 사랑하고 둘째 정상 아이도 사랑해요.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두 아이를 양육하면요, 때로는 마음이 기울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정말 똑같이 페어하게 애정을 똑같이 나눠줄 순 없어요. 이게 가능하면 저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경험상 저희 엄마도 저랑 저희 친정 오빠랑 둘이 아주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둘째가 생기면 재준이는 재준이대로 상처받는 부분도 있고, 둘째는 둘째만의 아픔이, 상처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되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애인의 형제들의 삶이 어떨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모는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를 떠안고 평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에게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는 친정 오빠가 있어요. 저희 친정 오빠랑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정말 아주 진하게 막 우애가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이를 가진 남매지간이에요. 근데 오빠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재준이한테 하듯이 제 삶을 모두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처럼 저희 오빠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빠가 되게 걱정되고 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재준이한테 대하는 거랑 오빠한테 대하는 거는 결 자체가 달라요. 제 자식인 재준이랑 형제는 다르거든요. 이거 다 그렇죠?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그래서 형제를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정상 아이고 일반인이고, 두 번째 아이가 장애 아이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가 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정상 아이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애인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감과 부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이 둘째 아이한테 그런 마음이 단 1도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는 이미 이 둘째 아이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장애 아이보다 장애 형제들의 정서나 감정 케어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장애 형제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직장 동료 중에서 누가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장애 형제들이, 그러니까 일반 아이인 거죠. 이 둘째 아이가 중학교 정도를 갔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개념 없는 애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좀 친구들이 이 장애 형제인 아이들에게, 야, 너네 오빠 병신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너무 현타가 오면서 너무 무섭고, 진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이렇게 많이 둘째를 낳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둘째를 낳기 힘든 여러 가지의 예와 예시들을 제가 구구절절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왜 나는 완벽하게 포기가 안 되고 늘 둘째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내가 만약에 둘째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죽어도
우리 재준이를 마음 놓고 두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근데 또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금방 접어요. 저는요, 그냥 완벽하게 그 존재만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게 태어나는 그런 둘째를 낳고 싶은데, 그런 둘째를 낳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임을 해야 될까요? 제가 피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곧 있으면 30대 후반입니다. 네, 이미 노산이죠. 올해 내년까지 저는요, 이 문제로 재준이 아빠랑 더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용기를 낼지, 낼 수 없을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처럼 첫째 아이가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들 어떤 모양새로 사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용기 내서 댓글로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